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020 12시 37분 실시간 영상 들어가요. 우선 시장 얘기 좀 하면서 좋은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기존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요 정도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주식 전문가라는 거하고 파생 전문가라는 거하고 구분 안 하고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금융시장에서 주식은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것이에요. 그리고 왜 많이 빠졌는지를 아는 게 이제 더 중요하면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돈을 벌 때 남들보다 빨리 벌고 먼저 버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주는 모든 얘기들은 원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서도 그 포커스가 11월 달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하라고 진짜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얘기 해주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에 주식이라는 게 뭐고 진짜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나를 해야 되는구나를 정확히 느끼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슬슬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10월 16, 17일은 내가 기다린 타이밍이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야간 방송 좀 오라고 했어요. 여지없이 참여율은 거의 역대 최저. 그걸로 나는 시장을 볼 수 있어. 근데 여기 단어를 보면 항상 이런 거. 그냥 기존의 좋은 장에서는 그냥 드디어 기다린 타이밍이라는 말만 했지 이렇게 첫 번째 해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영상을 보면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그 의도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이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소할 겁니다. 왜냐면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 패스합시다. 이거는 이제 내 더 이상은 강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30일이야. 31일이요. 드디어 기다린 타이밍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는 3세판 들어간다고 그랬지. 한 번 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번에 멘붕 됐거나 대응이 안 된 사람들은 차분히 잘 살피고 10월 30, 31일이라도 적극 참여하라. 저기서 게릴라 이벤트 할 수도 있어요. 자, 패스합시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갈게요, 여러분. 지금은 준비를 할 때지 대비할 때는 지났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저 대비할 때를 또 강조하면은 나중에 이제 10월 말이 다음 주 어느 시점이나 아니면 11월 달로 가서 또 역효과가 나. 자, 어쨌든 지금은 대비를 할 때가 아니고 준비를 할 때.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8월달 중심이론 강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은 쭉 보여줬어. 그리고 4분기 시장 전망에 앞서라고 했던 그 미스터 마켓, 그 다음에 4분기 전망, 그거를 한번 시간 되면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겨. 그리고 다시 봤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보면 돼. 자, 패스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에서 많이 빠진 거에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추세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추세화 패턴 상으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A, B, C가 아니고 1, 2, 3, 4, 5파 조정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ABC로 끝나는데 약세장이거나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1, 2, 3, 4, 5로 빠집니다. 근데 1, 2, 3, 4, 5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또 초보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요. 그리고 지금도 화면을 안 보여주면 못 알아듣지. 이래서 이제 영상이 늘어지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근데 이 중간파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연료는 있어요. 그 조금 더 연료는 있는 것도 여러분들 내가 항상 이 추세선을 강조를 하지 않아도 항상 이 추세선은 여러분들한테 그려서 보여줬죠. 근데 이 밀려서 내려오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붙어서만 밀려 내려오면 되는 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만 더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자, 보자고 여러분. 9월 30날 바닥을 쳤거나 1월 달에 저점이 나온 걸 갖고 보면 9월 30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달이 올라간 게요. 시장이. 알겠습니까? 이중바닥으로 놔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7달이 올라간 거고 그것을 이종복은 일자로 이렇게 끊는 거야. 이게 중심이론이거든. 더 이상은 설명 안 해 이런 거. 어쨌든 7달에서 10달이 올라가고 한 달, 두 달, 석 달째. 그러면 7달을 기준으로 하면 7달의 절반이면 아니 7달의 382 수준이면 석 달 정도 되는 거지. 7, 4, 28이니까 2.8이니까. 그러니까 두 달 지나고 석 달째 되는 날 실거래일의 80%. 그러면 한 달이 20거래일이니까 16거래일만 지나면 되지. 내가 10월 16일 날 타이밍 잡은 것도 그냥 중간 휴일 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거래일 빼고 중간 휴일 빼면 10월 16, 17 플러스 마이너스가 2.8달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3분기에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 10월달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한글날이 있었지. 그 연휴들을 다 합치면 대략 5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16일에서 5거래일 정도 실거래일수로 따지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 타이밍도 나오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가 안 막힌 사람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이미 그게 언제 나와버린 거야? 8월 달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단 얘기지. 그리고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는 것도 다 나와 있. 그냥 요거 보여주고 갈게. 어쨌든 지금은 1, 2, 3, 4, 5로 빠지는 거고, 차트를 조금 볼 줄 아는 애들은 60일선에 이 공간이 작아서 이 1파도 컸고 이 3파도 컸으니까 4, 5파도 좀 크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누구나 생각하는 쪽으로 장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설령 밀리더라도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밀렸던 게 훨씬 더 좋았었을 거라는 거지. 지금은 추세와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돼 있죠. 급하게 빨리 빠지면 오히려 무서워서 공포에 쩔어서 주식을 던질 수도 있었고 먼저. 근데 늘어지면서 빠지거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을 크게 주면서 움직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다 저 메이저들은 의도한 겁니다. 여기서 왜 메이저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겠어요?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은 이거 지금 시장 판단의 기준 정립이 와야 되는데,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이 뭐요? 주추세 중심 목표치 메이저 포지션 주도 업종. 맨날 얘기해줬죠. 주추세 중심선은 살아있으나 코스닥은 목표치를 주고 빠졌고, 메이저의 포지션이 6월 만기 이후로 바뀌었고, 주도 업종과 순환매가 언제 소멸됐냐면 9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주도 업종과 순환매가 소멸된 거예요. 그 전에는 2차 전지가, 자, 요거 끝내고 갈게. 2차 전지가 7월 25, 26일까지 폭등을 했고, 그 사이에 반도체가 따라가다가 2차 전지가 약간 조정받고 눌릴 때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로봇하고 인공지능은 모양을 만들고 있다가 반도체 쪽이 약간 비리비리 거릴 때 인공지능 로봇이 1차적으로
8월 초순까지 반등이 세게 나왔어. 그리고 다시 밀릴 때 같이 밀렸고 8월 초순부터 8월 20일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잘 버틴 게 반도체였지. 그때 배터리가 한 번 더 빠졌지. 그때 인공지능 로봇은 못 올라갔어. 그러다가 8월 말부터 9월 달로 갈 때 2차 전지가 흐를 때 반도체가 치고 갔고 인공지능 로봇이 그때 날아갔지. 그러면서 주성이가 가장 마지막에 급등을 했고 한미 반도체도 중간에 급등을 했고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고 한미 반도체는 모양만 만들고 있었지 시세 분출이 없었고 삼성전자는 골골골골거리면서 밀려 내려왔고 LG전자서부터 저쪽은 먼저 급락이 나왔고 LG에너지와 삼성 SDI 등이 그 뒤에 쭉 빠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거 나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했지. 삼성전자서부터 2차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의 움직인 차트를 지금 다 어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목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하니 일반인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고 중간 생략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코스닥은 여기서 감탄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겨.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못 돼.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호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는 눈에 다 보인다니까. 지금 저 메이저들이 그만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자 코스닥도 지금 보면 결국은 이 빨간색 선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꼬리를 달고 있잖아. 근데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길 기준으로 1, 2, 3, 4, 5로 가서 A, B, C로 가는 조정이 1, 2, 3, 4, 5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어느 시점에서는 리바운드가 세게 나옵니다. 대신 이렇게 리바운드가 세게 나올 때 장이 돌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요. 이렇게 리바운드가 세게 나온 다음에는 다시 되밀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기술적 매매법이 뭐야 여러분?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 그 다음에 추세와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21선은 패턴이고 61선이 추세다라는 게 있어. 자, 내 코스닥 하나만 조금만 더 얘기해 줘 볼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초보자라든가 주린이들은 계좌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거나 내가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겠어. 나는 다음에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계획적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영상을 내가 주고 있는 거야. 보세요. 보통 주가는 이렇게 폭등을 하면 이게 이평선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기법도 많고 공부해야 될 거 많지. 많고 많지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61선으로 왔다가 급등 반등 나왔고 121선으로 왔다가 반등 나려고 했는데 횡보하다가 깨지니까 급반등 나오고 240선으로 왔다가 반등 나오려고 하다가 깨지니까 이중바닥에 급반등 나오면서 다시 그 복귀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뭐 61선이든 121선이든 찍으면 급반등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241선이 깨지는 이 시점도 보면 결국은 241선을 깨도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다가 나중에 쌍봉을 주고 급락해도 급락해져.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지.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노출되고 괜히 죽 써서 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말의 의도만 파악하면 되니까 여기가 왜 대비는 지났고 준비를 해야 될 때인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어느 시점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타이밍도 나는 알려주지. 그게 중심이론 변곡점으로 나가는 거거든. 자 패스합시다. 저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시장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갖고 얘기해 줄게요. 이미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은 가격 조정이 엄청나게 깊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요? 최소 시간 조정으로 가거든. 그러면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돼갖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멈추면 갈 주식들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건 지금 특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따라가면 안 돼. 최근에 배터리과들은 급락이 나왔어도 이 배터리과에서 엔캠이라는 주식이 지수가 급락이 안 나오니까 5만원에서 63,000원까지 한 15% 이상, 거의 한 20% 이상, 520, 535, 5만원 기준에는 30% 가까이가 급반등이 나왔었다는 거지. 대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다시 변동성이 생기면서 지수가 급락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다시 주춤거리면서 밀리잖아. 그러면 얘가 그 뒤에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올라가도 올라가긴 가거든. 근데 얘는 차기 저항이 60일선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고, 반대로 여기 이거 너무 에코프로만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코프로나 이쪽 2차전지의 주도 주가들은 여길 기준으로도 엄청 많이 빠졌고, 여길 기준으로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빠지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중바닥이 만들어진다 쳐. 그럼 추세 패턴이 뭐가 더 많이 빠지고 안정적으로 바뀌어? 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추세와 패턴,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 보통 수준이 아닌 내 능력 발휘 한번 해볼까? 어느 시점에서 코스닥이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거래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소가 이 각이 좁아가지고, 이 각이 좁아서 거래소가 빌빌거리면서 코스닥의 반등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약세장 하락장에서 나오는 특징인게요. 자, 더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얘기해줬고 시간 관계상 멈추겠다는 얘기요. 주고 싶지만 유튜브로 공개적으로는 못 준다, 안 준다라는 개념 아니야.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 이것도 지금 보면 대충 얘기해봐. 대충 얘기하면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말실수로 대충이라는 단어가 가끔 들어가거든.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건성건성 대충대충의 대충이 아니고 간단하게 간략하게라고 뜻은 간단하게 간략하게로 얘기를 한 건데, 나도 모르게 말이 대충이라는 말로 툭 하고 튀어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건 나만 그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자, 패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뭔 얘기인지 계속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면 되는겨.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장도 지금 보면 수급과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외국인 놈들이 이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빠지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죠. 지난 8월 달을 생각해봐. 쭉 빠지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쭉 빠지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몇 번 하다가 5일선 누이면서 반등 세게 나왔지. 62선 언저리까지. 지금도 이렇게 반등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것보단 거래소는 조금 더 빠진 다음에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래소 시장의 선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지금 외국인들의 장중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아침에 살 때는 개파락에서 버텼다가 쭉 팔아버리니까 지수가 쭉 빠졌지. 이 자식들이 매도를 줄이면서 요렇게 될 때 지수도 요렇게 됐지. 매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급격히 줄어들으니까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지. 한번 봐봐. 여기 초보자들. 수급과 선물의 흐름이 똑같이 생겨있죠, 여러분. 자, 내가 외국인 놈들의 누적 수급 얘기했었지. 아, 이런 거 전문가 양성하는 내용이야, 이런 거.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도 9월 15일부터 2조 팔고 있고 선물도 3조 넘게 팔았어요. 근데 저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6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바뀌어 있는 거고, 저놈들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6조를 팔고 있고 선물을 5조 9천억, 거의 6조, 양쪽으로 6조씩 팔고 있어. 합쳐서 12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기관들은 관망세로 있었죠. 그걸 누가 샀어? 개인들이 샀잖아. 중간중간에 기관의 수급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라고 해가지고 베이시스에 의해서 선물이 너무 많이 빠지면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식을 팔고 선물을 팔고 하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도 여기 주린이나 초보자들은 아마 또 잘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해가지고 많이 빠진 것과 그 많이 빠진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주식 투자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시장을 좋게 얘기하거나 이제 장 바닥 나와서 무조건 날아가거나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은 그런 긍정이 아니고, 그건 긍정이 아니고 강세론, 강세 전략. 지수가 세게 가거나 잘 갈 것 같을 때는 강세 전략, 강세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세장이거나 센 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 마인드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를 한 거다, 좋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어때? 듣고 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나는 진짜 그렇게 항상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못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이 좋으면 좋다, 좋은 얘기다, 좋다는 말이다, 강세 전략 준 거다, 말을 그렇게 하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겨.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를 직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로 얘기할 때 약속을 했는데 뭐 나 머리 감아야 되고 뭐 넥타이 매야 되고 옷 다려야 되고 막 그 얘기가 뭐야? 결론은 그거 꾸며야 된다는 얘기잖아. 꾸민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런겨.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나쁜 얘기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게 가장 나쁜 얘기일 수 있는겨. 직언을 얘기하면. 왜냐면 뭔가가 안 좋거나 뭔가가 좀 애매하거나 뭔가가 나쁘니까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장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알겠죠, 여러분? 근데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말을 못 바꿔, 여러분. 이 말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처음에 보는 사람이거나 최근에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차피 주식은 빠지면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대신 비중 조절을 못해서 대출 받아서 사거나 신용을 이빠이 질르거나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이번에 진짜 엄청난 인생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최근에 주식에서 좀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봐. 파생하는 사람들 1년 내내 개죽음 당했었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도 2021년도인가 언제 좋다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개아장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는 거야. 대신 주식하는 사람들은 좋았던 거지. 작년 9월이거나 올 1월 달부터 올 7월 달까지 혹은 9월 달까지 여러분들은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서너 달 정도, 한 두어 달 정도 고생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뇌동매매하지 않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겨.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차분하게 이 영상에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나중에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수 있어. 오늘 환율 얘기도 좀 했는데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거, 요런 게 긍정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요런 데서 긍정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도 보면 환율은 어쨌든 오늘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긍정을 보지만 이 자식의 목표치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열려 있잖아, 지금.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다만 여기도 열려 있지만 이걸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가 삼산이 되거나 여기가 다중산이 돼서 이걸 깨버리면 이쪽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지수가 급등 나오거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장 급등을 하거나 급반등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일반이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정도의 영상이면은 감동, 감격, 감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영상을 주겠지만은
조금 더 짧은 기법 영상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하고 구독, 댓글이 요새 상당히 부족해. 아시겠어요? 오늘 미스터 진단도 누차 얘기하지만 항상 역대급. 아시겠어요? 여기는 준비를 하는 자리지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나? NO!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